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충북 청주에 사는 김미영입니다. 올해 54세예요. 여러분, 과부가 된 지 7년 만에 다시 사랑에 빠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남자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 철없다며 손가락질했고, 아들은 엄마 정신 차리세요. 라며 절규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남자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과거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흘렀어요. 처음 2년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매일매일이 그저 견디는 시간이었거든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서 텅 빈 침대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서 저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로움과 싸우는 날들이 계속됐죠. 동네 아줌마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가끔 등산도 가고 요가 강습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4월 중순쯤이었나?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름은 박정훈 씨. 나이는 42세.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무엇보다 책을 읽는 모습이 너무 진중해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같은 독서 모임 멤버 정도로만 생각했죠. 나이 차이도 있고 저는 과부인데.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미영 씨, 오늘 토론 정말 인상 깊었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더 얘기해 볼까요?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첫 커피 약속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동네 카페 공원 산책. 항상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동네가 좁잖아요. 사람들 눈에 띄면 온갖 소문이 돌 테니까.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정훈 씨가 갑자기 전화를 걸더라고요. 미영 씨 혹시 시간 되세요? 뭔가 외로워서요.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훈 씨네 집 앞에서 만났는데 비에 젖은 제 모습을 보더니 황급히 수건을 가져오더라고요. 감기 걸리겠어요. 이리 와요. 그가 직접 제 머리를 말려주는데 여러분, 그때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7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정훈 씨는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외로웠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미영 씨 혼자 사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이제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7년간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이 통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렇게 저희는 3개월간 비밀스럽게 만났어요. 정훈 씨네 집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할 때 어깨가 스치기라도 하면 온몸이 전율하듯 떨렸어요. 미영 씨 손 베었어요. 양파 써는데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거든요. 정훈 씨가 제 손가락을 입에 물고는 아파요? 피가 안 멈춰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심장이 터질 듯 뛰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밤이었어요. 정훈 씨가 촛불 저녁을 준비해뒀더라고요. 미영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은은한 재즈 음악과 촛불 아래서 와인을 조금 마셨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더니 천천히 입맞춤을 했어요. 여러분,
50대에 느끼는 첫 키스의 떨림이란 정말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훈 씨가 등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어깨와 등을 어루만질 때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엄마, 집에 계세요? 아들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우리는 화들짝 놀라서 떨어졌죠. 여러분, 그 긴장감이란 정말 숨이 막힐 뻔했어요. 하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오히려 더 짜릿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 친구들이었어요. 오랜 친구인 정수기와 커피를 마시는데 미영아, 요새 표정이 너무 밝아졌네. 혹시 남자 생겼어?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수가 만약 내가 나보다 어린 남자를 만난다면 미영아, 정신 차려. 우리 나이에 그런 건 말이 안 돼. 친구조차 이런 반응인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정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달콤했어요.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밤, 거실에서 느린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췄어요. 정훈 씨의 가슴에 기대어 천천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미영 씨, 심장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제 손을 그의 가슴에 올려놓더라고요. 정말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영 씨, 혹시 제주도 여행 어떠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정훈 씨, 다녀와요. 제주도에서의 특별한 시간, 제주도에서의 이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미영 씨, 사랑해요. 정말 진심으로.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하지만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공항에서 동네 아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 시선이 정훈 씨에게 향하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소문이 날 거구나 싶었어요. 과연 그 예상이 맞았어요. 며칠 뒤부터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정훈 씨가 해주는 요리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대접은 못 받아봤어요. 미영 씨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준비했어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가장 예뻐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거울 보는 횟수도 늘어나고 화장도 진하게 하게 되고. 하지만 여러분, 행복한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까요? 과연 그 예상이 맞았어요. 며칠 뒤부터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동네 아줌마들 시선이 이상하더라고요. 미영 씨, 요새 화장 진하게 하시네. 아, 혹시 누구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 씨, 젊은 남자랑 제주도 갔다면서? 아니, 과부가 철이 없네. 나이를 봐도. 여러분, 그 순간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순자 아줌마가 저를 골목에서 붙잡고는 미영 씨, 젊은 남자랑 카페에서 있는 거 봤어요. 아니, 나이도 생각하고 좀.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과연 내가 42살 남자와 어울리나?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럽진 않을까?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아들이 갑자기 청주로 내려온 거예요. 엄마가 젊은 남자랑 사귄다고 동네에서 난리예요. 엄마가 정신이 나갔어요? 아들의 얼굴이 정말 처참했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7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12살이나 어린 남자라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의 외로움도 이해해줘. 이해요? 이런 식으로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아들은 그날 밤 저와 한마디도 안 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딸한테도 전화가 왔죠.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엄마,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이 정말 괴로웠어요.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뒤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정훈 씨네 가족이 알아버린 거예요. 어느 날 정훈 씨가 울상을 하고 왔더라고요. 미영 씨, 부모님이 알아버렸어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미영 씨를 만나자고 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일주일 후 정훈 씨 어머니를 뵙게 됐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정말 차가웠어요. 미영 씨, 우리 정훈이와 어떤 사이인가요? 나이 차이가 12살인데, 솔직히 말해요. 우리 아들 뭐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만하세요. 우리 아들한테서 손 떼세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못이 박히듯 아팠어요. 그리고 며칠간 정훈 씨를 피했죠. 정훈 씨와 연락을 끊은 지 일주일.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매일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혹시 정훈 씨한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인지 몰랐어요. 3개월간 함께했던 시간이 이렇게 제 일상의 전부였던 줄은. 그 뒤로 정훈 씨와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동네 사람들 눈총도 신경 쓰이고 아이들 실망한 얼굴도 계속 떠오르고. 정훈 씨, 우리 이만 그만둘까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미영 씨 왜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서로 좋아하는 게 죄예요? 정훈 씨도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훈 씨네 집에 갔는데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 놓인 앨범이 눈에 띄더라고요. 호기심에 한 페이지씩 넘겨봤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앨범 속에 제가 아는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제 남편이 아는 얼굴이었죠. 사진 뒤에 적힌 글씨를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1995년. 여러분, 정훈 씨는 제 남편의 회사 후배 아들이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자주 언급했던 우리 회사 박 대리 아들이 참 똑똑하다던. 바로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순간 모든 게 이상해졌어요. 정훈 씨가 저를 우연히 만났다고 했는데 정말 우연이었을까? 화장실에서 나온 정훈 씨에게 물어봤어요. 정훈 씨, 혹시 김태호 씨 아세요? 정훈 씨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제 남편이에요. 돌아가신 그 순간 정훈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미영 씨. 사실은 미영 씨. 저는 처음부터 미영 씨를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김태호 팀장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가정적이고 아내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정훈 씨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톡서 모임에서 미영 씨를 처음 봤을 때, 아, 이분이 김 팀장님 부인이구나 싶었어요. 사진으로 본 모습 그대로셨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접근한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안부 인사나 드리려고 했는데, 미영 씨가 너무 외로워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김 팀장님이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동정심으로 저에게 접근한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미영 씨를 사랑해요. 정훈 씨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미영 씨의 따뜻함, 순수함.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이 편안함. 이 모든 게 진짜예요. 저는 너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도 미영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미영 씨를 사랑했는지 아니까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훈 씨의 진심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복잡한 상황을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이란 게 참 복잡하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정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훈 씨,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시간을.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다시 내려와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요. 다만 신중하게 판단해 주세요. 딸도 전화로, 엄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남편은 생전에 항상 말했어요. 여보, 나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한 달 후 정훈 씨를 만났어요. 정훈 씨, 저는 정훈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더 이상 숨지 말아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랑해요. 나이 차이든 주변 시선이든 우리가 진심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훈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미영 씨, 고마워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저희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더니 이제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특히 김순자 아줌마는 제가 결혼 준비한다고 하니까 미영 씨 진짜 부럽네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을 만나다니.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이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정훈 씨의 진심을 알아보더라고요. 특히 아들이 엄마, 정훈 씨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정훈 씨 어머니도 마음을 바꾸셨어요. 저희가 1년간 꾸준히 만나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정훈 씨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보시고 어느 날 정훈 씨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미영 씨가 우리 아들을 정말 잘 챙겨주시는구나. 아들이 이렇게 밝은 모습은 처음 본다. 그리고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미영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정훈이가 정말 행복해해요. 저도 이제 인정할게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인정받는다는 것, 그 소중함을 다시 느꼈거든요. 지금 저희는 올 겨울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미영 씨 이 드레스 정말 예뻐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편견보다는 진정한 사랑이 중요하고 용기를 내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진실된 마음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가족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기를 내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처음엔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진심이 통하니까 결국 인정받게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본인이 진정 행복한지가 더 중요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정훈 씨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정훈 씨를 만나게 해준 운명에게도, 결국 저희를 인정해준 가족들에게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응원해준 주변 분들에게도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편견을 버리세요. 나이, 외모, 사회적 시선, 그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보다 중요한가요?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숨기려 해도, 감추려 해도 진심은 언젠가 전해져요. 그리고 행복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어요. 나이가 많든, 과부든, 호랍이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중년이라고, 과부라고, 나이 차이가 난다고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진심은 통하고, 사랑은 나이를 뛰어넘고 결국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의 댓글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행복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꼭 구독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